반갑습니다. 자, 울산 진국문학원 한국사 교수 박승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문화사 파트 강의를 첫 번째 강의를 올리면서 뭐 빼빼로 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뭐 빼빼로 데이인데 요즘은 빼빼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꽃도 주고 그죠? 뭐 초콜릿도 주고 뭐 선물도 많이 주고 하나의 어떤 그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좀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뭐 빼빼로 데이도 있고 아까 인터넷 잠깐 보니까 가래떡 데이 해가지고 뭐 그것도 11월 11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오늘 빼빼로 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불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열심히 공부하시고 뭐 금요일 날 하루 재밌게 노셔도 되고요. 일요일 날 하루 또 재밌게 노셔도 되고 그렇게 여가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그래서 음악도 좀 들으시고 다큐멘터리 좀 보시고 이렇게 우리 공시생들 그죠 삶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저희 그 울산의 학원에서 강의를 기출문제 강의를 한번 찍었는데 그때 뭐 이게 장비의 문제 때문에 이 끊겼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서 여러분들과 또 제가 또 가르치고 있는 우리 또 울산의 우리 공시생들이 다시 한번 또 보시고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꾸 됐다 안 됐다 막 그래요. 자, 지금 이건 제가 그냥 밑에서 원래 이 파일이 올라오게 했는데 이거 뭐 조금 변화를 줬더니 이게 막 옆에서 날라오고 꺾이고 뭐 참고 좀 하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지금 강의한 이 문제들이 전부 지방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직의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이제 발해까지 통일 신라 포함해서 이제 강의를 올렸는데 하여튼 뭐 지방직은 먼저 제가 강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국가직 구급도 같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문서가 작성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문제 풀 때 체크하셔야 됩니다. 맞는 거 틀린 거. 토지는 논, 밭, 촌주의담, 내시령답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바로 감 잡습니다. 그죠? 자, 가호 노비예수가 3년 동안 변동사항을 기록했다. 소와 말, 뽕나무, 잣나무. 그죠? 민정문서입니다. 민정문서. 우리 오소경 하면 이제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 그래서 특히 서원경에서 조사된 내용이죠. 그죠? 자, 아무튼 작성된 시대라 그랬습니다.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통일신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디테일하게 막 그 원래는 민정문서 내용을 안에 내용을 바꿔서 내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건 마침 시대니까 신라 시대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좀 발빠르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관료에게는 관료전, 백성에게는 정전 지급했다. 어떻습니까? 맞죠? 인구는 남녀 모두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 요거 맞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공부 조금 더 하시면 뭘 찾아보시 연령에 따라 6이고 호구에 따라서 9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원래는 그렇게 바꿔내는데 6과 9 숫자를 바꿔내는데 지금 이건 쉽게 시대 찾는 문제니까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그 아래 군현, 구주 오서경 맞죠?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날 전식과 어이없습니다. 문제 그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실 때도 특히 민정문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은 지금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민정문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뭐 낸 겁니까? 시대에 대해서 문제를 냈거든. 그러니까 문제 체감도가 굉장히 낮은데 이걸 안에 있는 민정문서 내용을 살짝 바꿔내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도 민정문서를 교재에서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실 역시 공무원 한국사 정치 파트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뭡니까? 시기 문제죠. 순서 문제. 자, 이것도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 할 때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해가지고 한정지 시간에서 여러분이 항상 풀어야 되니까 살수에서 수양제 군대를 격파할 때 가급적이면 왕을 옆에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살수에서 수양제 군대를 격파하였다. 누굽니까? 고구려에. 그렇죠. 영양왕이죠. 영양왕. 제가 이 펜이 잘 안 돼가지고 이 글자도 예쁘게 안 나오고 해서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비로 도움을 옮기고 국호를 남무효로 고쳤다. 백제 누굽니까? 성왕이죠. 신라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 공복을 제정하였다. 법흥왕입니다.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신라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뭐죠?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뭡니까? 당연히 법흥왕께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왕 찍고 진흥왕 찍고 영양왕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답은 우리가 이제 쉽게 좀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여태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왕의 업적 띄워놓고 다음 중 위 왕 제위 시기껏 찾아라만 하라. 두 번째, 넣고 비우고 넣고 중간에 가나다 들어갈 사실 찾는 거. 이건 역시 뭡니까? 한 나라에 대해서만 묻는 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를 섞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더러 체감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라 그랬죠? 1세기, 2세기, 3세기는 영양가가 없어 안 나옵니다. 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시기부터 돼야지 고백신을 섞어서 순서 문제 내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푸시고 아 나 맞췄네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고백신, 즉 4세기는 백제전성기잖아요. 그죠? 5세기는 고구려, 6세기는 신라잖아요. 7세기는 무슨 시기입니까? 그렇죠. 삼국 통일하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유형, 이 형태 말고라도 다른 형태로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가 나올 수 있으니 보시고 연습을 조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역시 뭐 묻는 겁니까? 시기입니다. 시기 옳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상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시대는 굉장히 답 찾기가 쉽습니다. 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신 발해 고려 조선 끝나거든요. 근데 시기면 그때 당시 상황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옳은 거 찾아볼게요. 자,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원종과 애노 나왔어. 아하, 뭐? 그렇죠. 진성여왕이야. 신라 하대. 옳은 거 찾으면 되죠.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 아유, 문제가 이래 아름다워가지고. 밑에 한번 볼게요. 신진사대부 대도에서 권문세종 말도 안 되죠. 원간석기니까. 전정, 군정, 황곡, 삼정. 봄에 곡식을 빌려 가을에 추상을 되갚게 하는 거. 춘대춘합이잖아요. 그죠? 옆에 그 장 올려서 한번 더 볼까요? 진대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진대법이니까 고구려 고국천하. 원래는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던지면 진성여왕이잖아요. 그죠?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했을 때 진성여왕 때 7급이라든지 과거의 시험에 보면 각간위용과 대구화상을 시켜서 3대목을 편찬하였다. 원래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혹은 뭐 최치원이 시무 10조를 올렸다. 그 다음에 적고적의 난이 나타났다. 원래는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성장했을 때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큰 범주에서 답을 지금 맞는 답을 찾아놨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땡큐고 혹시나 이 진성여왕에 대한 사료가 떴을 때는 우리가 뭘 외워둬야 된다? 그렇죠. 3대목이라든지 원종과 애노는 위에 있으니까 그죠?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치원, 육두품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호족 세력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또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출문제 풀이라는 건 모의고사 풀이라는 건 보고 아 이거구나 답 이거네 찍고 넘어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유형으로 다른 답이 이제 걸릴 수도 있고 사료 이런 부분에서 다른 형태로 다른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학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출문제 풀이지. 사료 나왔으니까 이거니까 아 답 이거네 찍고 밑에 거 간단하게 어느 왕 어느 왕 어느 왕 어느 시대 하고 넘어가 버리면 큰 의미가 많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런 유형으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이런 유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보니까 밑줄 친 무덤 주인이 왕 위에 있었던 시기에 사실을 옳은 겁니다. 71년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벽돌 무덤이 하나 나왔어. 내려가 보니까 지석이 있어. 남조와 외에서 만들어진 갖가지 유물들이 남아있다. 누굽니까? 웅진시대 무령왕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옳은 거 찾는 거죠. 중앙에 22부 관청, 그 다음에 지방에는 5방, 누굽니까? 성왕입니다. 고구려 남진 정책에 맞서서 나제동맹이다. 나제동맹. 나제동맹 총 몇 개죠? 3개입니다. 맨 먼저 비유, 백제죠, 그죠? 백제 신라 순서 들어갈게요. 비유, 물지. 두 번째 동성, 소지. 세 번째 성왕, 진흥. 요렇게 3개잖아요, 그죠? 자, 남진 정책에 맞은 나제동맹 처음 결성했다. 처음 결성했으니까 누굽니까? 비유와 눌지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 또 드립니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령왕릉 찾기 쉬워요. 왜? 한눈에 봐도 22담로가 있잖아. 그런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제동맹도 이렇게 한 번쯤 피드백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활발한 대외전쟁,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완전히 어떻게 했다? 정복했다. 다시 올렸다 내릴게요. 정복하였다. 진왕 아닙니까? 그 다음에 22담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문제도 제가 항상 꼼꼼하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 그랬죠. 압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는 게 한정된 시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당연히 사람이 긴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뭐 말이 좋아서 왜 이렇게 쉬운 걸 틀리고 막 실수했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시험장 가면 당연히 그런 긴장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튼 22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바로 성왕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2부는 성왕, 22담로는 누구? 무령왕. 일단 이렇게 잡으시고 답은 쉬워요. 역시.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담로를 위에다가 얹어. 그죠? 정치적인 어떤 업적에.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벽돌 무덤, 그 다음에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했다. 지석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석도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양직 공도,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게 조금 변화되면 어떤 문제 나온 줄 압니까? 백제 당시 무령왕을 양나라에서 뭐라 불렀습니까? 여러분 교재 보면 있습니다. 영동 대장군 사마왕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22담로 찾고 아이고 내 맞췄네 아니죠. 위에 한 번 더 피드백 해야 됩니다. 매직권 지석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벽돌 양식은 나왔잖아요. 양나라와 교류하고 또 영동 대장군 사마왕 요것만 딱 잡으면 무령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면 틀릴 게 1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면서 기출문제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과 같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문화재야. 이 불교 사상은 개인적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독자적 세력이 이루었고 성주나 장군을 자치했다. 답은 선종이죠. 불교, 대승, 소승. 소승은 동남아시아, 대승은 어디로? 동부아시아. 대승불교가 어떻게 나눠지죠? 교종과 선종입니다. 요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문화사파트 강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자 일단 선종 거 찾으면 됩니다. 성덕대왕 신종, 교종이라고 보면 되죠. 쌍봉사, 철감선사, 승탁 요거 제 수업 때 참 제가 강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경천사지 10층석답 이건 원간섭기 때 이야기하는 거죠.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요건 통신 때 이야기합니다. 사실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어느 시대 때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진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신라 거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교과서에 실릴 때는 이게 그 어느 나라 건지 안 실어놨습니다. 뭐 일단 그건 논외로 치고
다음과 같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화재를 찾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단순하게 선종과 관련 있는 걸 찾았는데 이걸 여러분 살짝 바꿔내면 다음과 같은 불교 사상이 유행했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문화재를 찾아라 그러면 결국 박스 안에가 선종이잖아. 신라 하대란 말이죠. 그럼 쌍봉사, 철감, 선사, 승탑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신라 하대 때 유행했던 탑이. 원래 신라 탑이 3층 아닙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진전사지 3층 석탑 밑에 기단 부분에 양각으로 해놔. 그 신라 하대 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도 걸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도 그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과 함께 신라 하대 때 진전사지 3층 석탑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교재든지 신라 하대 때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옆에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예, 그림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정치제도에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정치제도 관련된 문제가 잘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 보통 이제 정치제도보다 지방제도, 고구려 5부 5방, 5부 5부, 백제 5부 5방, 신라 6부 5주, 뒤에 9주 5서경, 발해, 15부 62주, 이런 부분들밖에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정치제도가. 근데 2018년에 이게 하나 나왔어요. 살펴보니까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제도는 신분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일단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무조건 답이 돼. 그러니까 이걸 찍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확률이 50%야. 볼펜 굴리면 이 25% 확률 참 안 나오죠, 그죠? 일단 기억 들어가니까 요거 두 개, 봐주.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팁입니다. 고구려 대성에는 천력은지, 그 다음 규모성은 욕사를 파견한다. 요게 조금 낯선 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제 심화가계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인들 이제 오부족이니까 그죠? 욕살이 고 지방의 책임자고 고부에 그 밑에가 이제 철력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동안 나온 적이 없는 문제가 한번 나왔고, 자, 백제는 도성의 오부, 지방의 오방. 어떻습니까? 오부, 오방. 답 되죠, 그죠? 신라는 십정군단을 바탕으로 영역 확장하고 삼국통을 이룩하였다. 이 틀렸잖아요. 구사당 십정은 어느 왕 때 합니까? 신문왕 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뭐 제가 판단할 때 향후에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차라리 5부 5방, 그 다음에 6부 5주, 9주 5서경, 그 다음에 5경 15부 62, 이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그 시대의 지방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아까 늘 말씀드린 가장 전형적인 왕업적 순서 비우는 겁니다. 자, 평양성 공격하고 왕이 출병해서 막다가 뒤져뿌스. 자, 비웠습니다. 그죠?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점점점 갑니다. 문제가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거. 고국 원왕이죠. 광개토할배입니다. 중간에 누굽니까? 소수림왕이죠. 답이 그냥 아름답게 보여.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막 땡큐입니다. 그런데 동안 그렇게 안 나왔단 말이죠. 불과 한 3, 4년 전부터 난이도가 점점 이제 떨어지는데, 글쎄요. 인터넷에 보면 뭐 유튜브에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한 그죠? 일타 강사들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는 한국사 공무원 항사 시험이 어렵지 않다 막 이래가지고 단정을 짓고 가는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 내는 교수 자기 마음이지 모든 공무원 문제가 다 앞으로 다 쉽게 나올 거다. 정부에서 그 발표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체감도 있는 문제들이 한 두 문제 끼면 같이 나오면 그 누가 책임지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되게 심화적인 7급 문제 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쉽게 나올 거니까 대충 하자. 아유, 위험한 생각이죠. 그죠? 문제가 아무리 쉽게 나온다는데 만점이 잘 나오겠습니까? 만점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 국가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시험에. 그래서 고등학교 한국사하고는 이 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입시의 반영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 쉽게 나올 거라고 단정 짓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자? 기본은 지키면서 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럼 저 같으면 이 문제 이렇게 내겠습니다. 요 위에 첫 번째 걸 고국 천학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소수림 할배 내겠습니다. 혹은 미천왕 내겠습니다. 미천왕 내는 게 확률이 더 좋죠. 그럼 중간에 누가 들어가는데? 동천왕 들어갑니다. 동천왕. 그럼 답이 몇 번 됩니까? 요놈 될 거 아닙니까? 서안평, 광국업, 위나라 이 정도가 원래 나와줘야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한성을 함락하였다. 소수리막 나오고 그죠? 혹은 광개토할배라고 문자명왕 정도 나오면 중간에 뭐 평양도.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아름답단 말의 문제가 답 바로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선지에 있는 건 위아래로 중간에 넣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한번 피드백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직접 말갈 병사를 거느리고 요서진방을 공격하였다. 누굽니까? 영양왕이죠. 영양왕. 그럼 이쯤에 문자 명왕 정도 잡고 요 밑에 누굽니까? 보자왕 정도 잡고 중간에 비워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사건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4번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보고 이거다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밑에 XXX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습을 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삼국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거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빨간 볼펜으로. 또 문제가 아름다우려고 하죠. 선덕여왕 때 첨성대. 목탑 양식의 미륵사지. 우르기 가야금 튕기고.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대면은 돌무지.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잡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공부 조금 하시려면 선덕여왕 때 첨성대와 함께 뭐 있습니까? 분황사 모전석탑 한번 잡아주시고요. 목탑 양식의 미륵사지 요거는 뭐 가볍게 가주면 되겠죠. 그죠? 무왕 아주 옛날에 서동료 해가지고 선화공주 이런 문제 나왔는데 그건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안 나올 거고 가야 출신의 우르기에 의해서 가야금이 신라에 전파되었다. 어느 왕 때 끌려오는데? 진흥왕이죠. 가야금을 튕겼던 장소가 어딥니까? 탄금대. 이 꼴 누가 나오죠? 조일전쟁 때 신립. 뭐 요 정도는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풀이 하는데.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이것도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야. 그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국왕에게 황룡사 9층탑 건의했다. 요까지만 봐도 바로 나오죠. 그죠? 호국 정신이 담겨있다. 다 던져주고 가는 거야. 누굽니까? 계율종 짜장률사죠. 그죠?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소고개다. 원광법사입니다. 원광법사 하면 세소고개만 하고 끝낼까요? 그러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 문제밖에 안 되는데 재작년 기출 문제입니까? 세소고개 하면 원광법사고 원광법사 하면 또 뭡니까? 진평왕의 걸사표. 이렇게 딱 잡고 하나 넘어가면 되죠. 대국통일이 있으면서 계율을 지키는 올릴게요. 계율을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탰다. 계율이야. 계율종. 뭐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대국통 인터넷 들어가서 찾고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통일 이후의 사회 갈등을 통합으로 이끄는 화엄 사상을 강조하였다. 의상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강사나 교수들 문제풀이 하면 의상 넘어간단 말이죠. 넘어갈까요? 의상한 피드백 더 해야 되겠죠. 화엄종, 또 화엄 1승 법계도, 또 부석사 창건, 관음신앙, 그 다음 문무한테 성 짓지 말라고 찌랄찌랄 하잖아. 그 정도 하고 넘어가야지. 의상을. 다음 1심 사상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심 하면 누굽니까? 원효스님입니다. 무예가 그죠?
화쟁 1심 나왔죠, 그죠? 그 다음 책 2권 외워야지. 금강 산매경론, 그 다음 대승기 신론소, 그 다음 정토종.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각각의 선지에 대한 내용을. 어차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세속옥의 이야기가 막 있어. 다음 중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답이 뭐 됩니까? 골사표. 그죠? 그 다음에 화엄사상, 화엄 1승 법계도 스토리 막 깔아. 다음 뭐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상들 다른 거. 그 다음 1심사상 막 깔아. 뭐 답될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요 내용들. 항상 그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보셔야 돼. 선지 분석을 하시고요. 자, 다음.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던, 참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 공무원 시험 문제죠. 이찬 이사부가 왕에게, 근데 참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이게 답 찾기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시험장에 가서 긴장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습법에서 의자 소리 삑 난다든지, 그죠? 위에 기침 몇 번 하고 뒤에서 콜록콜록 하면 막 신경이 바짝 써져가지고 문제 잘 안 풀립니다. 신경 쓰이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부 시간이 많이 쫓기면 눈에 뭐밖에 안 들어와? 이사부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사부하면 그냥 지중한 업적이 쫙 간단 말이야. 마침 이 문제는 지금 지중한 업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번에 동시전 설치나 우상국 정보를 걸어놓고 하면 여러분 다 맞출까 이거? 아닐걸요. 시험장 가면 다릅니다. 최대한 빠르게 쭉 내려가면서 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들의 선악을 기록하고 쫙 빨리 내려가 봅니다. 지금 키워드가 여기 있잖아요. 왕이 깊이 공감하고 대아참 누구에게? 거칠부에게. 이사부가 이 당시는 귀족은 학자이기도 하고 장군이기도 하고 귀족이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거칠부 등에게 명예 가지고 했잖아. 그 왕이 누군데가? 진흥왕이잖아. 그렇죠. 정전직업 누굽니까? 성덕, 국학, 신문학, 업적한 피드백 하셔야 되죠. 첨성대 아까 누굽니까? 선덕이죠. 그다음 북한산 순수. 이해됩니까? 이 문제를 풀이할 때 팁은 뭐다? 이사부만 나왔다 해가지고 뭐 바로 지중왕으로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뒤에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사부도 마찬가지고 거칠부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사부 같은 경우는 대가야 정벌할 때도 활동한단 말이야. 그죠? 딱 낚는 문제로 내기 참 좋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각 왕의 업적을 한 번 더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나라는 사만의 종족이고 고령에 있다. 고령에 있습니다. 고령.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야 아시죠? 그죠? 금관가야, 대가야.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처음엔 12가야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6가야라고 통칭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금관가야와 대가야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나올 만큼 나왔어. 그리고 또 낼 것도 많이 없고 사실 금관가야 같은 경우 시험에 참 자주 나왔던 게 뒤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김수로 아니면 허황옥 아니면 천리학입니다. 아니면 400년의 광개토 할배가 저 경주 톨게이트 앞에 왔던 쪽발이 때리고 쪽발이 도망갈 때 잡으러 가가지고 금관가야 옆에서 얼쩡거리다가 터져가지고 가야 연명권의 주도권이 어디로 갑니까? 대가야로 넘어가거든. 이 정도가 금관가야입니다. 대가야 같은 경우 사실 이 시험에 거의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리면 동네를 좀 알아야 돼요. 동네를. 금관가야는 부산, 김해, 거제, 창원, 마산 고 인근입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는 고령, 그 다음에 함안, 합천, 창녕 이쪽 서부 경남 쪽입니다. 서울하고 경기 쪽 계신 분들은 그 위치 잘 모르시겠죠, 그죠? 지도 한번 보시면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나라 지도, 그 도별 지도하고 도시들 있잖아요, 그죠? 하기야 요즘 하도 인터넷 잘 돼가지고 금관가야, 대가야, 영역 그러면 인터넷 네이버 행님한테 딱 물어보면 이미지 쫙 뜹니다. 한번 참고하실 필요 있고요. 그래서 지역을
보시면 굉장히 답을 또 빨리 찾을 수도 있고. 추가로 지금 일단 문제부터 먼저 풀고 말씀드릴게요. 고령이야. 대과야네. 관산성 정투에서 나라 찾는 거니까 왕 찾을 필요 없습니다. 관산성 국왕 죽었다. 백제, 성왕, 울릉도, 정복, 영토야. 누구? 신라, 지증왕. 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요거 대가야입니다. 신라를 도와서 낙동강 위역에 진출한 왜를 격파하였다. 누굽니까? 고구려 아닙니까? 답은 쉬워요, 여러분. 3번. 그런데 제가 하나 팁을 더 드린다 말씀드렸죠. 이제 금관가야와 대가야가 나올 수 있는 건 시험 문제가 고분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네하고. 김해하면 대성동 고분군입니다. 김해하면 대성동 고분군이 제일 유명합니다. 김해 국박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 하면 지산동 고분군과 함안 마리산 고분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분이 거기 몰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함안 마리산 고분군, 지산동 고분군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스토리를 쫙 간단 말이에요. 뭐 찾는 문제입니까? 대가야 찾는 문제. 박스 안에 보니까 대성동 고분군에서 뭐가 출토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스토리를 막 간단 말이죠. 뭐가 나오는 겁니까? 금관가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관가야에 설마 허황우가 인도에서 오고 파사석탑이 뭐 인도에서 왔다. 그런 문제 안 냅니다, 여러분. 저기 가야사 학회가 뒤집어집니다. 그거 내면.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도 물론 가야 관련된 부분에 보셔야 되고 향후 나올 수 있는 유형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분, 그죠? 대성동 고분군, 그 다음에 마리산 지산동 고분군 요렇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해 제위 기간 동안 신라에서 일어난 상황이야. 대흥, 중경, 상경, 동경, 천손이라 표현했고 당하고 친하게 지낸다. 누굽니까? 응? 문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문제는 2020년도에 좀 뜬금없이 나왔는데 글쎄 요거는 뭐 시험이 그닥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노급 폐지하고 전해진하고 3대 몹시한 독서 3문과 있는데 여기 이제 원성왕 찾는 이야기거든. 이런 부분이라서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 거의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데 만약에 이거 유사 문제가 나온다면 박스 안에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우면서 발해 영역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누구죠? 선왕대입니다. 선왕대 밑으로 쭉 오면 누가 있냐면 진성유왕입니다. 3대목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향후에 한 번쯤 더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쵸, 좀 뜬금없습니다. 어쨌든 발해와 여태 그런 문제는 안 나왔거든요. 발해 제위, 신라 제위, 왕들 제위 이렇게 묶은 건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기출이었으니까 한 번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2020 작년 문제입니다. 자, 가 나라에 대한 거. 북쪽 구지에서 국안들이 그죠? 자줏빛 줄이 하늘에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자, 택배로 금박스 하나 왔고 알맹이 6개 있고 수로입니다. 아이고 이런 아름다운 문제를 내가지고 당연히 어느 나라입니까? 금관 가야죠, 그죠? 해상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철을 수출하였다. 아이고 참 미치겠다. 바로 답이죠, 그죠? 박시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뭡니까? 신라, 경당 설치, 고구려 장수왕, 정삼회의 백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뭐 공무원 시험 국어는 문법이 많이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구지가 한 번쯤은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 구지가 제가 예전에 김해 좀 살았는데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구지봉이라고 있습니다. 김해 국립박물관 바로 옆에. 가보시면 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이 금관가야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답이 쉬운데 나왔잖아. 금관가야니까. 그럼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죠? 고분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금관가야 했을 때 금관가야 하면 고구려 공격으로 연맹 주도권이 넘어갔다. 그 다음
대성동 고분군이 대표적인 무덤이다. 나올 수 있잖아요. 구급 공무원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포상 8국의 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야 세력이 힘이 좀 약해지면서 광개토 할배한테 공격받아서 본격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경찰 시험에 한번 나오고 구급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도 혹시 낼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 가지고 계신 어떤 출판사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대성동 고분군도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놓치고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야 같은 경우 설마 여기에 뭐 허황 이런 게 다른 거 안 씁니다. 너무 쉬워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선지가 떴을 때 금관 가야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뭐도 나올 수 있다? 대성동 고분군. 그 다음에 조금 확률은 낮지만 포상 8국의 난 정도, 요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야 하면 여러분 또 스에키 토기 이런 거 알죠? 그죠? 가야 토기.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그가 왕에게 아뢰었다. 삼교는 소태 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의 유교와 불교는 모두 흥하는데 도교. 그럼 이 삼교가 뭡니까? 유교, 불교, 도교죠. 소위 천하의 도수를 갖추었다고 할 수가 없다. 엎드려 청하는 당의 사신을 보내서 도교를 구해오자. 도교하면 누굽니까? 그렇죠. 영양 동생이 누구죠? 영유왕 때 연개소문이 건의를 하는 거죠. 그에 대한 설명이니까 연개소문은 요것밖에 없죠. 그렇죠? 이것도 글쎄요. 연개소문 관련된 문제를 내면 뭐 이런 거라든지 천리장성 축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안시성 전투 뭐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교수의 어떤 스타일이죠. 그죠? 그래서 저 같으면 그가 아니고 이 도교 있잖아요. 당에 사신을 보내 비워. 그럼 이 종교에 대한 특징으로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 저 같으면 이래 내겠습니다. 그가 아니라. 그럼 도교하면 뭐 밑에 선지에 어떤 게 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고구려 사신도. 그쵸? 백제는 산수문이 벽돌 또 금동 대향록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는 뭐 특별히 도교적인 부분에 유적이나 유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고려로 가면 뭐 도관도 있고 그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도교의 꼴 하늘의 제사 지는 거하고 이제 그 만이산 참성대하고 딱 갖다 붙이기는 좀 뭐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도교가 나왔을 때 그런 형태도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김유신 장군 묘에 그 12지진상 같은 거 들어가겠다 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교재 보면 도교에 관련된 고백시인의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고려도 있겠죠. 그 다음 조선 가면 소격서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그가 아니라 그 종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춰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봅니다. 자, 가 인물입니다. 항상 보면 위왕 제의식이 아니면 인물 아니면 그 아니면 그죠? 자, 하여튼 뭐 가가 귀산 등에게 말하기를 몰라 귀산이 누군가. 새 속에도 5개가 있고 첫째는 충성을 하고 좀 내려갑니다. 누굽니까? 재빠르게 잡아야지. 누구?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원광법사입니다. 그죠? 원광법사. 자,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 일심. 아까 불교 반복되는 문제죠. 승려. 원효, 화엄사상, 화엄일승 법계도 뭐 의상, 왕에게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글을 지어 바쳤다. 누굽니까? 진평왕 때 아까 말씀드렸던 원광법사 걸사표입니다. 뭐 이런 거 괜찮은 문제죠. 인도 여행에서 왕 5호 천축국, 왕 5호 천축국죠. 해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세 명의 기본적인 스님들이 있죠. 그죠? 같이 이렇게 섞어서 나올 가능성들이 있으니 기출이니까 한 번 더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또 급니다. 아이고 그가 하도 많아가. 소정바이 김인무이 기벌포에 도착해서 백제 군사 마주쳤는데 소정바이가 어쩝니까? 너 왜 쌀 배달 빨리 안 오고 말이야. 인자 오냔 말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쭉 그 백제군사와 마주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황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 늦게 나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죄주려고 하는구나. 안 되겠다. 군사와 결전을 한 후에 백제를 쳐야겠다. 누굽니까? 김유신 장군이죠. 그죠? 옳은 거. 살수수의 군대는 을지문덕 알배고 김춘추의 신라 왕위 개성을 지원했다. 아이고 막 쉽다 그죠? 청해진 설치는 누구? 장보고. 대가야 정벌 누굽니까? 진흥왕 때입니다. 쉽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과 지금 이게 김유신 찾는 건데 제 생각은 이제 이건 굉장히 섬지가 쉬운 선지였고 조금 김유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드려보면 김유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 금관가야입니다. 고향보다 그쪽 이제 그 금관가야 출신이죠. 그래서 김구회 그렇죠. 자기 할배 아버지 아닙니까? 고조입니까? 증조할배 누군데? 할배는 참 그 뭐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마지막 금관군주가 북주가 금관국주가 김구회거든. 하여튼 그 집안 사람이야. 그래서 금관가야 출신이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제가 그 심화 문제에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기 여러분 저 경주 가시면 안 갔다 오신 분들 계신데 경주가 경주 시외버스터미널 있거든. 거기서 앞으로 좀 나오시면 그 다리 건너는 게 하나 있어요. 영천 가는 길. 거기서 우회전해 가지고 한 500m 들어가면 김유신 장군 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김유신 장군 묘 하면 굴식 돌방의 12지신상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공원 이름이 흥무공원입니다. 흥무공원. 김유신은 왕 성골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워낙 삼국 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흥무라는 칭호를 받는다고.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흥무대왕의 뭐 그 시호를 받았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스토리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저야 이렇게 역사적 유적지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우리 교재 아무리 뒤집어 봐도 흥무공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가면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유신 같은 경우도 여러분 네이버라든지 일대기라든지 쭉 보면 쫙 나오거든요. 찾다 보면 흥무대왕 시호 같은 게 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나오면 정말 그죠 완전 얻어 걸리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도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의 신라 국왕입니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 군주가 되어 우상국 사람이 우매하고 사나워서 위험으로 폭정시키기 어려운 개척.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죠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뭡니까 신라 지정왕 때 이사국 활동입니다. 그럼 이 지정왕 그 찾으면 되잖아요. 독서 상품가 뭡니까 원성왕 신라를 국호. 아유 이것도 문제가 아름답죠 그죠. 관료전 직업하고 노고폐지 신문왕입니다. 장문휴 누굽니까? 발해 무왕.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보고 그 위에 이것만 보고 바로 이사부 해가지고 바로 가시지 말고 조금 시간에 쫓기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탁탁 읽어 내려가서 중요한 건 이사부가 지증왕 때 또 이사부가 언제 진흥왕 때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 좀 해 주셔서 요런 문제 다음에 혹시나 나오면 이 또 낚는 문제 아닙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밑줄 친 이 나라야. 이 나라의 귀하게 여기는 것은 태백산의 토끼, 다시마, 된장도 있다고 그러죠. 사슴, 키워드 어디입니까? 솔빈무 말입니다. 솔빈무. 그럼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발해라는 거 잡히죠? 뭐 이것만 해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겠죠. 솔빈부 말이 그 만주벌판을 정말 야생마인데 그 당시 당대 뭐 소정바이도 마찬가지고 서린기 같은 이런 당대 최고의 당나라의 장군들이 가장 좋아했던 말이 솔빈부 말이랍니다. 그래서 뭐 이 웬만한 말들하고 같이 스타트를 딱 하면 거의 뭐 게임이 안 되는가 봐요. 제가 타보질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유명했답니다. 발에 찾는 거죠.
중앙에 6좌평, 6좌평. 좌평이니까 백제죠. 구사당 10정, 당연히 어디입니까? 통신입니다. 5경 15부 65주 요놈이 발해주죠. 제가회의 뭡니까?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아시면 된단 말이죠. 정치제도라든지 고구려 던져놓고 오부오부, 백제 던져놓고 오부오방, 신라 던져놓고 육부오주, 통신 때 구주 오서경, 구서당 10정 잡아놓고 그죠? 신라 뭐 5경 15부 62주 혹은 뭐 정당성이라든지 그죠? 대내상 이런 거 잡아야 가지고 제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되게 꼬아서 낸다든지 심화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치 제도 한 번 더 피드백 해주시고 발해에 대한 내용도 한번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건을 역시 많이 나오는 시기 순서입니다. 그죠? 시기 순서. 자, 빠른 속도로 보니까 신라 한강 위협 확보 진흥왕입니다. 관산성 전투 성왕 뒤지죠. 백제 웅진 천도 계로왕 뒤지고 나서 누구 문주왕 때 웅진을 천도합니다. 고구려 평양 천도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바로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라, 다, 한강 위협 확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따로 특별하게 분석하는 것보다 항상 늘 통상 나왔던 순서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은근 그 4, 5, 6, 7세기 사건이라든지 순서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은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 채널에 보면 삼국시대 연표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시간축과 전성기축으로 나누어서 4세기, 5세기, 6세기에서 고백신의 관계를 설명해 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혼인동맹이라든지 혼인동맹이라든지 나제동맹, 여제동맹, 그다음에 각 세기별로 고백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이런 문제 푸시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그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근래 한 5년, 6년, 7년 그 정도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 통신, 발해 문제만 제가 지방직만 따로 뽑았습니다. 지금 문제풀이를 여러분과 쭉 해보면 결국 문제가 돌고 돌기는 하죠. 유형이 조금 바뀌긴 합니다만. 그래서 물론 난이도가 2016, 17 여기서부터 좀 높았다가 말이죠. 높지는 않았는데 조금은 심화적이었다가 쉬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냥 한국사 9급 공무원 시험이 마냥 쉽게 나올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학창시절 보내보셨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올해 난이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공무원 시험이야 더할 나위가 없죠. 그죠? 한국사 너무 쉽게 넣어가지고 100점만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된다고.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정말 신경 써야 돼 이거. 문제 쉽게 내가지고 합격점이 올라가 버리면 열심히 한 사람들 굉장히 피해 많이 본다니까. 찍은 사람들 유리할 수도 있고. 물론 그걸 제가 뭐 폄하하거나 평가절하는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말씀은 공부는 어떻게 하자? 기본부터 착실히 정도로 가자.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기출문제 공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모의고사 문제 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료 보고 인강설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료 보고 줄 찍찍찍 긁고 뭐 돼지 꼬리 해가지고 뭐 쓰고 1, 2, 3, 4 이거는 누구 이거는 누구 아 이거 답이네 이거는 누구 넘어가고 그러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유형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 선지를 한 번 더 피드백을 하고 이 부분과 함께 다른 유형으로 이런 부분의 문제가 또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공부를 하셔야지 문제가 조금 다르게 나온다든지 다른 유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자를 키우고 제자들을 가리키는 명색이 공무원 한국사 강사 교사 교수라면 기출문제 강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많이 푼다고 좋은 거 아니고, 그죠? 기본 문제를 항상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습득을 하시면서 어떤 유형으로 나올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시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정말 기출 문제 분석 풀이 이런 이제 공부가 될 겁니다. 자, 벌써 지금 오늘 2강째 제가 지금 하는데 11시가 다 돼갑니다. 저는 조금 쉬고 컨디션을 보고 뭐 하나 더 할지 말지 지금 생각 중인데, 하여튼 오늘 불금 잘 보내시고 빼빼로데이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혹시 선물 안 주신 분들은 빨리 가서 선물을 주시고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주말 역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울산 진공무원 학원 한국사 교수 박승기였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동시생분들 감사합니다.